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의 기본 툴과 단축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간의 단축키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익혀두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노트에 URL을 하나 써뒀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도비 일러스트 홈페이지에서 단축키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윈도우와 맥과 구분지어서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단축키들을 찾으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 쓰여지는 단축키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우기보다는 손에 익혀두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첫 번째로 선택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택 도구로 단축키 V를 누르시면 되고 검정색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A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직접 선택 도구라고 해서 마우스가 흰색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마우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임의의 오브젝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오브젝트를 그렸고 항상 기본적으로 단축키 V를 누르시는 것을 습관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단축키 V를 눌렀을 때 이렇게 검정색 마우스입니다.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그냥 저희가 흔히 하는 기본 마우스입니다. 그런데 직접 선택 도구 A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흰색 마우스로 바뀌면서 4개의 패스가 선택이 되는데요. 특정 패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된 패스와 그렇지 않은 패스들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우선 선택된 패스는 이렇게 색이 가득 차 있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형태를 변형을 하실 수가 있고 선택되지 않은 패스들은 이렇게 비어있는 색이 차 있지 않고 비어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펜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P 단축키 눌러주시고 이렇게 그럼 마우스가 펜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기준점 하나를 찍어주시면 패스 하나가 찍혀 있고요. 클릭하는 형태로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직선 형태로 이런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패스를 찍으신 후에는 항상 처음 찍은 패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지 완벽한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작업이 완료가 되신 후에는 선택도구 V로 돌아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P, 펜툴 누르신 후에 이번에는 기준점을 선택을 하신 후에 두 번째 기준점을 클릭을 함과 동시에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하니까 이렇게 기준 바가 하나 생성이 되면서 곡선을 그릴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 상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기준점에서 작업이 완료가 되셨으면 처음 기준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지 완벽한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문자 도구 T를 눌러보시면 T를 누르신 후에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T를 누르신 후에 드래그를 하셔서 네모 글 상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사각형 도구 M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유로운 사각형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요. L 눌러보시면 자유롭게 원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N 누르셔서 도형을 그릴 때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게 되면 정사각형 그리고 원형을 그릴 때 Shift를 누르시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선을 그릴 때에는 백슬래시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라인을 그리시면 됩니다. 현재는 제가 라인을 이렇게 많이 그렸는데 컬러가 삽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컬러를 이렇게 삽입을 하면 라인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누르셔서 페인트 브러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회전도구 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오브젝트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네, R 누르신 후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 옵션 창이 하나 뜨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값을 입력을 하신 후에 OK 누르시면 네, 이렇게 바뀌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구 모음에서 로테이트 툴을 왼쪽 마우스를 길게 누르시면은 네, 반사 툴도 있는데요. 이 반사 툴을 누르신 후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툴을 선택을 하셔서 OK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반사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기 도구 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오브젝트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S를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네, 이런 스케일 옵션 창이 뜹니다. 80%는 100%가 현재 기준을 말하는 거고요. 80%는 100에서 80%만큼 줄인다는 말이고, 예를 들어서 11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100%보다 110%만큼 키운다는 말입니다. 110으로 하시고 OK를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사각형이 10%더 커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S 누르셔서 엔터 누르신 후에 이 옵션 창에서 50%라고 입력을 하시고 OK 누르시면 네, 이전 상태에서 50% 줄여진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스포이드 도구는 I를 누르시면 되는데 스포이드 도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스포이드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면색이 흰색으로 바뀌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빈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영역의 컬러도 이렇게 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현재 텍스트 컬러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라디언트 도구는 G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는 상태에서 G를 눌러주시면 네, 여기 이 그라디언트 도구 툴이 클릭이 되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면색 중간을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바뀌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지 도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도구는 네, 여기 도구 모음에도 아트보드 툴이라고 있는데 Shift O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대지 도구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업이 끝나시면 ESC를 눌러주시면 네, 기본 환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브젝트 잠금은 컨트롤 E 누르시면 되는데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패널을 열어보시고요. 네. 제가 오브젝트 하나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오브젝트는 제일 위에 레이어에 생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 텍스트 두 개는 여기 보면 잠금 장치가 되어 있죠. 잠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잠금 장치를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잠금을 하시고 싶으시면 컨트롤 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잠금이 걸려있고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금을 해지를 하시고 싶으시면 네, 컨트롤 옵션 컨트롤 알트 누르시고 숫자 2 누르시면 네, 이렇게 전체 잠금이 해지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전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A 누르시고 저는 글자만 잠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E 누르시면 이렇게 잠금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활성 대지에서 제자리 붙여넣기라고 해서 컨트롤 시프트 V가 있는데요. 약간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대지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네, 이렇게 두 대지에서 제가 이 위치에
오브젝트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에도 같은 위치에 오브젝트를 복사를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해당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신 후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 붙여넣기 하시고 싶은 대지를 클릭을 하신 후에 컨트롤 Shift V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 복사가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 대지에서 제자리 붙여넣기라고 말을 하고요. 네. 다음으로 원근감 있는 오브젝트 변형 반복이라고 해서 컨트롤 D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려고요. 원을 복사를 할 때는 이번에는 컨트롤 C가 아닌 복제 도구를 사용을 해서 Alt 또는 옵션 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복제를 하고 툴이 선택이 된 상태 그대로에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계속 복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빈 화면을 클릭을 하셔서 선택되신 것을 해지를 하고 나시면 복제된 것이 인식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D를 눌러주셔도 네,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할 때는 기본 가이드라인이 자주 필요한데요. 그럴 때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은 일러스트 작업 영역 위 또는 좌측으로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단축키로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가이드라인에서 자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셔서 끌고 나오시면 네,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브젝트 복사는 Alt 플러스 드래그로 제가 원근감 있는 오브젝트 변형 반복할 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해당 오브젝트를 하나 그려주시고 클릭을 하신 후에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오브젝트 위에 마우스로 올려보시면은 네, 이렇게 마우스가 두 개로 복사가 된 형태로 바뀌게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쭉 가지고 나오시면은 네, 같은 오브젝트를 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나오실 때 해당 오브젝트 클릭을 하시고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수평, 수직, 45도 각도, 정확한 각도로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했고 모양의 비율이나 방향의 제한 Shift 플러스 드래그는 해당 오브젝트에서 클릭을 하신 후에 이 크기 변형을 할 수 있는 툴에서 그냥 크기를 변형을 하시면 네, 이렇게 비율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네, 이렇게 대각선 크기를 줄여주시면은 비율이 유지된 채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장을 할 때는 컨트롤 S를 누르시면 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컨트롤 Shift V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까지 기본적인 단축키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단축키들은 수업을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우기보다는 손에 익혀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축키들을 다 알 필요가 없고요. 흔히 사용을 하는 필수 단축키들만 알고 계셔도 작업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